네,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시장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박문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머징 증시와 동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각별하게 동행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원자재와 이머징 시장이 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달러와의 약세죠. 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약해지는 통화가 결국 조달 통화, 즉 차입 통화가 된다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빌렸을 때 나중에 돈의 가치가 하락해 있다면 좀 덜 갚아도 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달러가 차입 통화가 된다면 당연히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원자재나 이머징 시장은 상승의 운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회계 기준이 전혀 다른데요. 미국은 대부분 기업들이 갭이라는 회계 기준을 따릅니다. 직역하자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IFRS, 즉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도까지만 해도 평균법을 적용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IFRS를 적용시키고 있지요. 이 두 개의 회계 원칙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재고 관리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미국의 기업들은 아직도 대부분 라이포라고 하는 재고 관리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이포라고 하는 것은 Last in First Out의 약자인데요. 직역하자면 나중에 들어온 재고를 먼저 나간 것으로 기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FIFO를 권장하는데요. 이것은 First in First Ou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나간 것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온전히 회계 기록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어떤 재고가 먼저 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기록만 그리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고 관리를 라이포로 하느냐 파이포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체감하는 이익은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유이스 스털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머징에는 벅스코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완전히 똑같은 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 톤당 30만 원씩 주고 고철 100톤을 반입시켰는데요. 8월에 고철 파동이 생기면서 톤당 이 가격이 50만 원이 됐고 그 가격에 또다시 100톤을 반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고철 100톤을 가공해서 팔았다면 이 두 회사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했고 또 회사에 남아있는 고철의 재고는 얼마만큼이 장부에 기록이 될까요? 먼저 벅스코가 파이포를 쓴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 것으로 기록되니까 처음에 30만 원짜리 100톤이 먼저 가공돼서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가 비용 COGS는 30만 원 곱하기 100톤, 그래서 총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가 될까요? 8월에 들어온 재고가 그대로 남아있죠. 100톤. 요것이 5천만 원어치가 남아있다고 장부에는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US 스털은 라이포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라이포는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나가는 것으로 기재하니까 8월에 들어왔던 50만 원짜리 고철이 먼저 가공돼서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가 비용은 5천만 원이 되고 창고에는 3천만 원어치가 남아있다고 기록이 될 겁니다. 분명 위 두 가지의 거래는 같은 거래였는데요. 단지 재고 정리를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기업 가치가 달라져 보인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시다시피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그 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파이프를 쓰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원자재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은 더 작아 보이게 되고 이익은 크게 잡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재고의 가치도 훨씬 더 부풀려지기 때문에 매우 견실한 회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포를 쓰는 회사는요. 비용이 크게 잡히니까 이익은 작아지게 되고 재고의 가치도 작게 잡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할 때 항상 생기게 돼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는 반대의 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치가 하락한다면 파이프를 쓰는 회사는 재고도 작게 보이게 되고 이익도 작게 나타나는 반면에 라이포를 쓰는 미국 회사는 재고도 커 보이고 이익도 커져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시작되었었죠. 이후로 북한의 핵 문제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증시로 자금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신흥자산에 대한 유입 강도가 자금 유입 강도가 6주일의 최고치를 보였었습니다. 이 북한이 총 비행거리 3,700km의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흐름이 되겠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강하게 상승했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머징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같은 값이라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머징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이머징 증시가 강하게 오르는 이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